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 뭘 피해요. 번화가의 한복판. 나는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예지에게 사죄를 구했지만 예지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 방법은 없을까?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지는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그러고 보니 제가 밖에 나오면 꼭 한번 들리는 장소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깐 같이 가보지 않으실래요? 무언가 떠오른 게 있다는 듯 두 눈을 반짝이며 그런 제안을 건넸다. 그나저나 어딜 간다고? 맞다, 도에나님 안녕하세요. 그로부터 약 30분 정도 지났을까. 늦은 아침, 간단하게 영화만 보고 헤어지기로 했던 우리는 어느새 노을이 지기 시작한 와중에도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한편으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지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군말 없이 예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쪽이에요, 이쪽. 겨우겨우 찾았네요. 그리고 마침내 예지의 손에 이끌려 반신반의하면서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니라 오락실? 인적 드문 골목길, 상당히 외진 구석에 위치한 허름한 오락실이었다. 이환 씨는 오락실엔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저장 좀 할게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분명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오락실은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이곳에서 친구들과 밤새도록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워낙에 오래전 일인지라 현대에 이르러 오락실은 PC방이나 당구장, 카페 같은 여가시설로 대체되었고 오락실은 한물간 추억의 놀이 정도로 기억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여길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재밌게 즐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완 씨를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예지는 그런 것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내 옷자락을 잡아 이끌었고 나는 그녀를 따라 마지못해 오락실 내부로 들어섰다. 화려한 조명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임기. 저는 여러분들은 오락실 가면 어떤 게임해요? 저는 그거예요. 그거 많이 하는데 철권하고 그 펌프 알아요? 그 화살표 방향 그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나오면 밟아서 하는 거. 저 그 두 개를 진짜 많이 해요. 메타슬러그요? 메타슬러그 게임 오락실에 요즘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게임을 즐기는 가지각색의 사람들.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나름대로 단골 손님층이 있는 모양인지 오락실 내부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예지는 능숙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쳐서는 제법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게임기 앞에서 내게 손을 흔들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리듬 게임? 맞아요, 이거요. 저 이거 많이 해요. 오락실 가면 예전에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예지가 가리키는 게임기는 커다란 스크린과 바닥에 상하 좌우 화살표 모양의 발판이 부착되어 있는 누구나 길 가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유명한 게임이었단 말이야. 보았을 법한 아니야? 봤을 법한 어릴 적 오락실에 자주 들락거리긴 했었지만 저 게임만큼은 남들의 시선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멜로디와 함께 봤을 법한 화면에 내려오는 화살표를 보고 봤을 법한 타이밍을 맞춰 발판에 밟으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순간 바라면서 봤을 법한? 봤을 법한? 봤을 법한? 겁나 웃겨가지고 순간. 이게 말로만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겁나 웃기네. 글쎄, 난 설명만 들어도 충분히 어려워 보이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한 판만 해보세요. 분명 재밌을 거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중간에 말하다가 끊는 게 왜냐면 제가 마이크가 이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을 하려면 이렇게 잘 전달하려면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말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 눈은 또 이쪽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좀 글씨가 길면 제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좀 끊기게 보여가지고 웬만하면 그래서 한 번에 보려고 빠르게 말하기 전에 쓱 체킹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뭔 말을 못해. 나는 마지못해 예지가 건네지는 동전을 받아 토익고에 집어넣은 후 플레이할 노래를 고르기 위해 발판을 좌우로 밟았다. 처음 해보시는 거라면 적당히 쉬우면서 너무 느리지 않은 곡이 좋아요. 어느 정도 속도감은 있어야 재밌거든요. 설명을 들으니 더더욱 못 고르겠거든.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전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테니까 이완 씨 먼저 한 판 해보고 계실래요? 뭐? 야, 잠깐! 예지는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부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더니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을 향해 사라져갔다. 이건 분명 자기가 옆에 있으면 게임을 하는데 신경 쓰일까봐 자연스레 자리를 만들어준 거겠지. 한편으론 어이가 없으면서도 역시 저 애한테 못 당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이렇게 웃기지? 저렇게까지 하는데 까짓건 한 판만 해볼까?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선곡을 고르기 위해 차분하게 발을 굴렸다. 오른쪽 화살표를 밟을 때마다 갖가지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재생됐다. 재생됐다 꺼졌다 하며 시끄러운 소음을 자아냈다. 또 끊기네. 뭐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나는 짧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노래를 선택한 후 결정 버튼을 눌렀고 나도 게임하는 건가? 게임이 시작되면 알림과 동시에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 뭐 게임하는 거 있나 이거?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조용하지만 밝고 평화로운 노랫소리, 그에 걸맞게 느릿느릿한 속도로 내려오는 건반들. 나는 떨어지기 시작한 건반에 맞춰 지정된 방향의 발판을 밟았고 그와 동시에 화면 정중앙에서 콤보 게이지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일단 게임 자체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다. 가끔 발이 꼬여 힘들게 쌓은 콤보가 날아가기도 했었지만 원체 난이도가 쉬워서 그런지 게임에 적응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마 실수 없이 모든 건반을 때려 맞추는 건 무리라고 해도 클리어만큼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막상 해보니 그럭저럭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박자에 맞춰 발을 굴려서 그런 걸까? 내가 발판을 밟음과 동시에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마치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리듬 게임은 이런 맛을 하는 걸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화판에 몇천원씩 써가면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멜로디에 맞춰 착실하게 콤보를 쌓아가고 있었고 하나 둘씩 쌓이던 콤보 수가 100에 달하고 나서야 게임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다. 네, 저 게임 순간 제가 하는 건 줄 알고 기대했어요. 나 리듬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과 같이 밝고 평화로운 마무리. 게임이 끝난 뒤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게임기를 올려다보았다. 큼지막한 스크린 화면에 내 플레이를 분석하고 점수를 집계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B랭크라. 랭크가 S부터 F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썩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상당히 좋은 축에 속했다. 처음 하는데 B면 괜찮은 거지. 어쩌면 나 이런 게임에 숨겨진 재능이라도 있었던 거 아닐까? 야 저거 봐 저거. 응? 뭔데 달려?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이 가오충들 딱 봐도 가오충이네. 저 멀리서 고등학생쯤 될 법한 남자애들 서너 명이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혹시 착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 주변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뭐지 이 상황은? 어쩌다 나한테 이목이 집중된 걸까? 호기심? 우연? 단순한 착각? 아니면 설마 비웃는 건가? 나도 올만해 리듬 게임이나 해볼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무리해서 한 고등학생이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막 작동이 끝난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야, 이 병신아, 거기서 뭐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빨리 나와. 내 조금 쳐보던 고등학생 무리는 갑작스러운 고딩의 난입에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면서도 내심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대놓고 고딩을 막아 세우진 않았다. 어디 보자. 이걸로 할까? 한눈에 봐도 불량해 보이는 고딩은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작게 크크거렸지만 애써 못 들은 척 휘파람을 불면서 플레이할 노래를 빠르게 선택했다. 개고수 아니야? 그리고 나는 멍하니 스크린 화면에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애들이 좀 하는, 약간 좀 이런 애들이 지 좀 한다고 좀 못하는 사람들과 깔보고 막 그래. 재수없어. 그래, 고딩이 고른 노래는 바로 방금 전에 내가 플레이했던 곳, 바로 그 곡이었기 때문이다. 어이씨, 레벨 높은 거 봐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방금 전에 다른 사람이 플레이했던 곡과 똑같은 곡을 고른다니. 아무리 리듬 게임을 처음 해본 나라도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었다. 와, 쟤는 진짜 쓰레기다. 아주 대놓고 능욕하는데? 고딩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애들도 그런 고딩의 행동을 보고 작게 야유를 보냈지만 고딩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실실 웃으며 몸을 풀었다. 조용하지만 밝고 평화로운 노랫소리, 그리고 멜로디와 함께 내어오는 건반들. 고딩은 작게 코웃음 치더니 떨어져 내리는 건반에 맞춰 천천히 발판을 밟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엔 내가 플레이할 때와 별 다를 바 없는 몸놀림이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더 난이도가 높은 건가? 분명 멜로디는 같았지만 고딩이 플레이하는 곡의 패턴은 훨씬 더 빠르고 복잡했다. 아마 같은 곡이었지만 더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한 것 같았다. 하지만 고딩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유롭게 발을 움직였고 스크린 화면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콤보가 쌓이기 시작했다. 야야, 저것 좀 봐봐. 응? 무슨 일이야?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의 친 곡을 똑같이 골라서 치고 있나봐. 그것도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로.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오락실에서 각자 게임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은 뜻밖의 구경거리에 흥미가 생긴 건지 점차점차 내 주변에 모여들어 고딩의 플레이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땐 에이플, 고딩은 내가 플레이했던 노래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를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클리어하는 데 성공했다. 여 고딩의 플레이가 끝나자 뒤쪽에 있던 고등학생 무리가 고딩을 향해 화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관객들도 생판 남인지라 대놓고 호응하진 못해도 고딩의 뛰어난 플레이에 적잖이 감탄한 듯한 표정이었다. 고딩은 그런 열렬한 반응에 피식하고 웃더니 막 작동이 끝난 게임기에 추가로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뭐 몸풀기는 이 정도만 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해볼까? 그 뒤로도 고딩의 플레이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대중적인 아이돌 노래부터 감미로운 뉴에이지 음악, 파워풀한 EDM까지 플레이하는 곡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모두 한눈에 보기에도 높은 난이도의 곡들이라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딩은 한치의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 곡들 차례차례 클리어해 나갔다. 와, 미친거 봐. 별 15개짜리인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추고 있어. 개쩌네. 밥 먹고 저것만 했나 본데? 저 정도면 상위 1% 안에 들걸? 야, 우리 동네엔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인파의 말대로 고딩은 오랜 시간 리듬게임을 즐겨온 듯 아예 눈을 감고 발을 굴려대는 무기를 선보였다.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건반에 놓쳐 콤보가 끊기기도 했지만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가 놓치는 한두 개의 건반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고, 그가 쳐내지 못한 건반보다 능숙히 쳐낸 건반이 월등히 많았기에 모두가 납득한 것이었다. 마침내 고딩이 집어넣은 돈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노래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와... 고딩의 플레이에 감탄한 관객들의 목소리가 오락실 전체를 휩쓸었다. 압도적인 플레이, 고딩의 무대는
오락실 내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을 정도로 엄청났던 것이다. 아, 오랜만이라 그런지 좀 많이 틀렸네. 나도 실력이 많이 죽었나 본. 아, 맞다, 맞아. 깜빡할 뻔했네. 어?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에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거리던 코딩은 관객들 사이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재수없는 놈이...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이 정신에 팔려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깜빡했었네요.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이어서 하시겠어요? 야, 이 개씹! 뜻밖의 제안에 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딩의 환상적인 플레이로 인해 이미 게임기 주변에 수많은 관중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은근히 고딩이 게임을 계속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 같은 초짜가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까? 못하지. 기죽어서 못하지. 아니, 그럴 리가 없겠지. 저 고딩은 내가 게임을 하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도 애써 선심을 베푸는 척하는 말을 건넨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봐야 저 고딩이 놀릴 의도는 없었다고 잡아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게 뻔했다. 화를 낼 수도 게임을 계속할 수도 없다. 결국 내게 남은 선택지라고는... 아니요, 더 하고 싶지만 돈이 다 떨어져서. 잘하시는 것 같던데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히 자리를 비켜주는 것, 그것뿐이었다. 아우, 재수없어. 아, 그런가요? 그거 정말 아쉽게 됐네요. 나는 고딩과 마음에도 없는 말에 예의상 몇 마디 주고받고는 멋쩍게 웃으며 게임기 주변에서 빠져나왔다. 아니, 빠져나오려던 순간이었다. 이예지? 저 멀리 어느샌가 묵묵하게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예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나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지에게 다가갔다. 이만 갈까? 게임도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얘가 무슨 일이지?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거기를 끄덕이던 녀석인데. 평소와 다른 괴리감에 멍하니 예지를 쳐다보는 사이 예지는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대신 착석하고는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니 아직 이 게임을 안 해봤었더라고요. 혹시 너도 숨은 고수니? 오락실에 오면 이 게임은 꼭 한번 해보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 판만 해보고 갈게요. 예지는 그렇게 말하며 동전을 꺼내 게임기 투입구에 집어넣었다. 옆에서 막 기지개를 피던 고딩은 뜻밖의 된장에 의외라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 저게 뭐야? 흑장미? 남자애 대신 복수라도 해주려는 건가? 자기가 하면 어쩔 건데 기껏해야 할 별 4개짜리도 못 쳐줄 것 같은데? 4개 할래? 난 별 3개짜리에 친다에 500원. 그럼 난 별 2개짜리에 1000원. 장소에 걸맞지 않는 여자의 등장에 주변의 적잖이 웅성거렸다. 그야 막 플레이할 노래를 고르고 있는 여자아이는 이런 부류의 게임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밝고 순진해 보이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마침내 플레이할 노래를 결정했을 땐 뭐야 이거. 수많은 관중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거 뭐야 이거. 별 9개짜리? 야, 저걸 치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그럴 리가 있냐? 야, 저거 방송하는 프로들도 감당 못하는 곡이야. 클리어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걸? 그런데 저걸 골랐다고? 주변의 인파가 웅성거리다 못해 소란스러울 정도로 시끌시끌했다. 실수로 노래를 잘못 고른 게 아니라는 말부터 저 곡은 발이 4개가 아니고서야 클리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까지. 아니 19개는 뭐야 이거. 심지어는 여자애가 괜한 자존심에 무리수를 둔 게 아니라는 지적까지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갔다. 어우, 기대되는데? 하지만 예지는 그러한 수군거림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리를 잡고는 천천히 머리를 묶고 있었다. 조용하면서도 웅장하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의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순식간에 볼륨이 줄어든다. 게임의 사운드도 관중의 목소리도 하나가 된 것처럼 조용해졌을 때 건반 하나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건반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노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미친듯이 와 근데 이거 미친듯이 쏟아져 내리는 건반들.
그것은 마치 무수히 떨어져 내리는 빗줄기와 같다는 표현이 더 그럴듯할 것 같았다. 빛처럼 빠른 속도와 불규칙적으로 떨어져 내리는 수백 개의 건반은 마치 제작자가 일부러 깨지 못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것은 아까 전 고딩이 플레이던 노래의 난이도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난해해 보였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무수히 떨어져 내리는 건반들을 예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부 쳐내고 있었다. 콤보수가 초단위로 4-5개씩 쌓이기 시작했고, 쉴 새 없이 발을 굴리는 예지의 몸놀림은 마치 방송에서나 나올 법한 프로 선수와 비슷해 보였다. 미친, 말도 안 돼. 방금 전까지 예지를 곁눈질하며 알게 모르게 비웃던 고딩은 언제 기렸냐는 듯 떡하니 입을 벌리고 앉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지는 미친듯이 떨어져 내리는 건반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우와, 어디선가 간탄 소리가 들려온다. 노래의 클라이맥스 구간에 예지가 고개를 숙인 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쳐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테크닉이었고, 빠르지만 정확하게 발을 움직이는 예지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화려해 보였다. 마지막 피날레. 처음과 같이 시끄럽던 음악이 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하나의 건반이 서서히 내려온다. 왜 웃어요? 또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연주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와우, 에스플 뭐야 이거. 기나긴 침묵. 그것은 고딩을 향한 폭발적인 반응과는 딴판이었고, 그렇다고 나를 향한 썰렁한 반응과도 같지 않았다. 마치 유명 오케스트라의 공연처럼 예지의 플레이는 오락실의 수많은 관중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이제야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아, 이만 돌아갈까요, 이완 씨? 얘가 살이 안 찐 이유가 있네. 아닙니다. 하지만 예지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헬막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이거 펌프 오늘 운동, 하루는 어떠셨나요? 이거 펌프 저거 칼로리 소비 장난 아니거든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이완 씨는 오늘 하루 동안 저랑 데이트를 한 셈이잖아요. 별다른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와 함께한 하루가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소감이라. 그러고 보니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같이 놀러 다녔던 때가 언제였더라. 마음속으로 자살을 결심한 뒤 늘상 혼자였던 내게 있어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보낸 건 아마도 처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살짝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곳엔 한결같이 작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예지가 다소 긴장한 얼굴로 내가 대답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뭐 나쁘진 않았어. 정말요? 정말 나쁘지 않았나요? 분명 처음엔 실증도 되고 경계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어딜 가서 너 같은 고등학생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랑 같이 노는 게 의외로 재밌기도 했었고 썩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갑자기 왜 진이 쟤가 왜 말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2번 다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조금씩 입꼬리가 올라가던 예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생각을 예지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부담스럽다고. 썩 잘생긴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 나 같은 놈한테 너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애가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그건 제가... 그래. 지난밤에 나랑 약속했다고 했었지? 내가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제와 말하는 거지만 그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아? 네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왜 굳이 안면도 없는 나 같은 놈을 도와주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 까놓고 말해서 기쁘긴커녕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분명 예지는 내게 있어 과분할 정도로 좋은 녀석이다.
나 같은 놈이 어딜 가서 저런 여자애와 데이트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지. 그런 그녀였기에 그녀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면 베풀수록 부담감도 더욱더 커져만 갔다. 이 여자애는 나한테 왜 이리 잘해주는 거지? 아무리 착하다 해도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아니면 설마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평생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간부가 된다고 한들 그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는 것처럼 나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놈한테 저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애가 잘해준다는 건 그저 부담스럽고 의심스럽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복잡하게 얽힌 머릿속과는 달리 태연한 표정으로 예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집 다 도착했네. 이만 들어가 볼게. 너도 일찍 들어가서 푹 쉬고. 저기 갈게. 나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하는 예지를 무시하고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섰다. 이 정도면 빚진 건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리광을 받아줄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예지를 등지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 하는데 등 뒤로 예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역시 하루 만에 누군가의 호감을 얻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완 씨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완 씨의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다음에 봐요, 이완 씨. 너무 착하다. 자기가 뭘 어쩌겠다는 거지? 나는 나도 모르게 현관문을 힘껏 닫아버렸다. 결국 남남일 뿐이다.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그 어떠한 접점도 없는 생판 남남인 사이. 그런데 저 여자애는 도대체 왜 아무런 접점도 없는 나와 그토록 친해지려고 애쓰는 걸까? 지금의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내 방에 도착하자마자 겉옷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부디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고 잠든 채로 편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쵸, 보통 사람이면 넘어가죠. 살다 보면 가끔은 그런 날이 있다. 내가 길을 건너려고만 하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다거나 들고 있던 물건을 이유 없이 떨어뜨린다거나 타야 하는 버스를 계속 눈앞에서 놓치는 것처럼 간간히 있을 법한 일들이 전부 하루 만에 일어나 버리는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날. 아마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았다. 창밖에서 비추는 따스한 햇볕에 미약하게 눈을 떴다. 주변에는 대충 벗어놓은 옷가지와 얇은 이불이 한데 뒤엉켜 볼품없이 어질러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다 먹은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조금 지저분하지만 무척이나 낯익은 풍경. 그제서야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에 들어왔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역시 내 집이 최고라니까. 남의 집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 아늑함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며 옆구리에 던져두었던 핸드폰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멍하니 액정화면을 바라보았다. 왜? 아, 엄마. 부재중 전화, 엄마, 3건. 짧은 시간 머릿속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려오고 있었지만 결국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는 힘없이 침대 위에 떨어뜨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대로라면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일어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무래도 잠결에 전화가 울려서 무의식 중에 깨버린 듯 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밖에 나가서 담배라도 피고 올까?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보단
찬바람 좀 쐬고 확실히 깨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건 오랜만인지라 딱히 할 일이 없기도 했다. 결심에 굳힌 나는 바닥이 대충 벗어났던 검정색 추리닝을 걸쳐입고는 밖으로 향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 가장 먼저 쌀쌀한 공기가 나를 반겨주었다. 슬슬 봄이라 불리는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엔 역시 겨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다. 점점 시려오기 시작한 손을 주머니에 수놓고 고개를 들렸다. 그곳엔 여느 때와 같이 낯익은 풍경이 나를 반겨주고 있었다. 제일 높은 층에 멈춰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몇 개의 담배꽁초,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어젯밤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문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우편물들. 뭐야, 벌써 3달째인가? 이젠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는 내 앞으로 날아온 수많은 우편들을 읽지도 않은 채로 대충 집안에 수여넣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영 일진이 사나운데. 그런 실언음 소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가의 풍경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순간이었다.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횡단보도 앞에 유난히 낯익은 형체가 눈에 띄었다. 잘 정돈된 긴 생머리에 아담한 키, 뚜렷한 이목구비와 화사한 옷차림. 알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이예지. 분명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였다. 이런 이른 시간에 어딜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다이님. 이거 뭐야 이거? 콩콩콩 무슨. 예지는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듯 무척이나 다급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향해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다. 평소에 나긋나긋하고 온화한 모습의 예지만 봐왔던 나로서는 그 광경이 제법 신기해 보였고, 지금 시간에 학교에 가는 건 아닐 텐데. 아니, 애초에 요즘 고딩들 봄방학 기간이잖아. 보충 수업을 꼭 새벽부터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로? 다르게 말하면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지난날 자살을 시도하던 내게 다가와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던 여자아이. 그리고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그녀는 하루 동안 내게 있어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주었다. 콩콩기씨 맞아요. 약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서 그 뭐지? 그 무대에 있으면 그 뭐죠? 밑에서 그 뭐지? 막대기 같은 걸로 그 뭐냐? 그 뭐라고 하냐? 갑자기 모르겠네. 그 막 움직이는 아씨 모르겠다. 그것은 정말 단순한 호의였을까?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바보. 아 죄송합니다. 바보여서요.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나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예지의 뒤를 쫓고 있었다. 어제 하루 종일 느꼈던 의심스러운 기분을 지금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예지의 뒤를 쫓아갈 길 20분. 예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지를 뒤따라 겨우겨우 도착한 곳은 바로 유치원? 낡은 놀이터와 조그마한 텃밭이 함께 어우러진 소박한 유치원. 그곳은 한눈에 봐도 유치원이라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기자기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여길 왜... 평범한 고등학생이 이른 아침 유치원에 볼 일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나는 고개를 작게 흔드는 것으로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 지워버렸다. 아이 설마 이상한... 에휴 이게 무슨 오지랖이냐. 어차피 저 녀석과 나는 서로 남남일 뿐인데 왜 또 갈고리야. 왜 또 내가 뭐라고 아무런 친분도 없는 여자의 신상을 캐겠다는 거지. 한순간의 호기심에 지금까지 예지의 뒤를 쫓은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아 왜요? 아니 왜요? 아 진짜 왜? 아까부터. 돌아가자.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들면서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아니 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제가 상상했던 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남은 동생 하나 챙기는 전 그걸 떠올린 건데 왜 웃어요? 되게 슬픈 건데. 아니 슬픈 거잖아. 아니 진짜. 아니 제가 바뀐 게 아니고요. 저분이 제가 지금 방송 2시간째거든요? 1시간 40분 내내 나 딜러 석호님. 아 진짜 내 편 아무도 커버 쳐준 사람 아무도 없고 진짜. 진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예지와 만나게 된다면 오는 일은 사과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행이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던가. 뭐야 이거. 바로 그때 대 6살쯤 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대문에 박차고 튀어나왔고 범수 친구,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네, 석훈이 오랜만입니다. 그 뒤를 이어 왠지 모르게 매우 낯익은 고등학생이 그 아이를 쫓아 대문 밖으로 달려나왔다. 범수 친구, 선생님이 장난감 갖고 친구랑 싸우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 아니 잠깐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순간 나 발견한 거구나. 그렇게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자애와 눈을 마주쳐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응시하며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예지를 피해 달려나온 남자아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용히 대문 안쪽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예지의 쪽이었다. 혹시 아이 맡기러 오신 건가요? 얘는 또 뭔 소리야 갑자기. 그럴 리가 있겠냐? 아무래도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날인 것 같다. 귀엽겠다. 커다란 TV에서 어린이용 만화 주제가 흘러나오고 그에 맞춰 대 6명의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노래를 따라 부른다. 또 한쪽에선 서너 명의 아이들이 서로 장난감을 만지고 노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두세 명의 아이들이 서로 소꿉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광경을 한쪽 구석에 앉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예지의 지인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어느샌가 주름살에 지그치 내려온 푸근한 인상의 노인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이 유치원의 원장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은 들고 온 커피 중 하나를 내게 건넸고 나는 그녀가 건네주는 것을 두 손으로 받은 후 고개를 꾸벅거렸다. 우리 예지 참 착하고 기특한 학생이죠? 저 학생이 이곳에 일을 돕기 시작한 지 제법 긴 시간이 흘렀건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싫은 티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원장은 어느 한쪽 방향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귀여워. 그곳에는 예지가 장난감 국자로 소꿉놀이를 하며 두세 명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저 애는 어쩌다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건가요? 2개월 전이었나?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 찾아와 일손을 돕겠다고 자처했었어요. 이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었나? 우리야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처음엔 어리고 아리따운 처자가 일손을 거들어준다기에 조금 못 믿어온 구석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은 예지가 우리 유치원의 힘이 되어주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긴커녕 더욱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분명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에게 선의를 표하는 예지에게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원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애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곳, 다른 장소에서도 스스로 자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떠한 보수나 이익을 바란 것도 아니고 배달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무슨 착해 빠진 바보도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지는 언제나처럼 해맑은 미소로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분명 그 미소는 지난날 내가 봐왔던 예지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지만 왠지 몰라도 그 미소가 예전보다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누나, 나랑 파워레인저 놀이하자. 파워레인저 놀이. 아, 갑자기 이상 어색하냐. 아, 그 히어로가 악당과 싸워서 무찌르는 놀이 말하는 거죠? 뭐 갑자기. 그럼 나 먼저 시작한다. 예진의 유치한 내상나이 갑자기. 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님 때문에. 아, 나 진짜 새파랗게 어린아이들에게 실수 없이 불려다니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진은 한치의 실현 기색도 없이 아이들의 응석을 일일이 받아주고 있었다. 파워레인저 놀이라. 나 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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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눌렀는데 왜 갑자기 지 멋대로. 뭐야?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고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얼굴을 강타했다. 그것이 예지와 놀고 있던 남자아이가 던진 장난감이란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뭔가 내가 타겟이 된 것 같다. 나는 반사적으로 장난감이 날아온 방향을 노려보았다. 아, 겁나 웃기네. 그곳엔 여성한 포즈를 잡고, 야, 너 대사하지 말아봐. 나 해야 되는데. 잠깐만, 너 이상한 대사하지 말아봐. 나 지금 이분 때문에 나 지금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아, 잠깐만. 기세등등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아이와 경악한 표정으로 온몸을 미친듯이 떨고 있는 예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 해야겠죠? 해야겠죠? 하하! 이 파워레인저 레드님의 힘이 어떠냐? 이 악당아! 당신 뭐? 이완 씨, 이건 그러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제 목소리는 더빙 채널에서만 확인하면 안 될까요? 더빙하는 건? 갑자기 겁나 연타 온다 이번. 아니야, 저분 때문이야. 나 지금까지 진짜 씨. 근데 잠깐만, 너 근데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예지야, 네 목소리. 남자아이는 이미 나를 만화 속 악역으로 정한 건지 쌍팔년도 만화 주인공이 내뱉을 법한 식상한 대사를 외치고 있었고, 그와 반대로 예지는 막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라도 본 것처럼 미친듯이 온몸을 떨고 있었다. 녹화하지 마요! 설마 했는데 저 녀석 아직도 내가 어제 일 때문에 화나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평소대로라면 시도 때도 없이 말을 걸어왔을 녀석이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 걸고 있다가 저렇게까지 당황하는 걸 보면 내 짐작이 영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자기 잘못도 모르고 우쭐대는 녀석과 지은 잘못도 없으면서 쩔쩔매는 녀석, 그렇게 전혀 상반된 모습에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자니 하지 마요! 나도 모르게 헛숨이 또 나왔다. 간다. 준비. 내 의미심장한 말에 예지는 얼뜻떠난 표정으로 되물었지만 나는 그런 예지를 제쳐두고 두세 번 헛기침을 하면 목을 가다듬었다. 너도 가만히 안 있니, 주인공아? 그리고 최대한 목소리를 내리깐 후 조용히 입으라. 제럿. 제법이군, 파워레인저. 조용히 기축을. 나 이분들 집중이 안 돼. 지금 일단 나 이분들 집중이 안 돼. 미치겠다. 이분 때문에 미치겠네. 원래는 조용히 숨어있다가 빈틈을 기습하려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왼팔에 잠들어 있는 흑염룡. 뭔 흑염룡들이야 얘들은. 보기를 해봐. 뭔 흑염룡이야 얘 또 진짜. 네? 순간 정적. 예지는 마치 헛것을 본 것처럼 멍하니 내 모습을 응시하더니 진짜 현타 온다. 원래 같으면 그냥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미 여기 킹스페이스 10이라고 날 멘탈 건드렸어. 2시간부터. 뭐야. 약 3초 뒤 한 템포 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내게 쏜살같이 달려왔다. 괜찮아요, 이완 씨? 저를 싫어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말했잖아. 네가 부담스럽긴 해도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그보다 지금은 애들 장난에 어울려주기나 해. 정말이죠? 정말 화 다 풀리신 거 맞죠? 알았으니까 너도 그만 질질 짜! 그렇다니까. 그게 아니면 혹시 내가 화나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할게요. 뭘 준비해? 예지는 허둥지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요상한 포즈를 잡는 아이를 따라 상황극을 준비했다. 겨우 그 정도로 우리 파워레인지를 막을 수 있을 줄 알고? 덤벼라 이 악당! 덤벼라. 덤벼라! 아휴,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그렇게 한참 동안은 예지와 함께 유치원의 아이들이랑 쉴 새 없이 놀아줬던 것 같다. 아이들은 낯선 어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내게 달려들었고, 원장님께서도 내가 예지의 지인이라서 그런지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았다. 두 분 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건 아이들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과인데 몇 개 챙겨 담아왔으니 가져가서 나눠들 먹어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저도 사과 주세요. 이건 가져가서 꼭 이완 씨랑 나눠 먹을게요. 아침마다 사과 좀 먹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원장님과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유치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서서히 끝나가는 듯 했으나 갑자기 나 왜 현타 오냐?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지의 선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서오세요. 예지자매님,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힘들어. 셰프님. 오늘은 갑자기 하기 싫어졌다. 형제님이랑 같이 일손을 도와드리러 왔어요.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성당.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사고 안 치고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진짜 이런 친구들 있어. 막 봉사하는 거 되게 그런 거에 스스로 뿌듯함 느껴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예전 이거 안 할게요. 예전니 됐죠? 보육원. 아휴, 우리 애기 왔어. 저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조금 늦었죠? 요양원까지. 유치원에서의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도 예지는 도움이 필요한 장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녔다. 근데 요양원 진짜 빡세던데. 마치 사람들 돕는 일이 순수하게 즐겁고 뿌듯하고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을 도울 때의 예지의 미소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예지를 따라 묵묵히 일손을 돕게 된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모든 봉사활동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느새 어둑어둑 해가 지기 시작한 하늘을 보고 나는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완 씨. 뭘 해요 하긴. 덕분에 오늘은 한숨 덜었네요. 넌 평소에도 이런 일들을 매일 하고 다니는 거야? 매일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한두 번이 오늘이었구만. 아무래도 평일엔 학교나 학원 때문에 바쁘다 보니. 왜 그렇게까지 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는 거야? 네? 아니 그렇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시간에 쪼개가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진 않아. 특별한 목적이나 보상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고. 까놓고 말해서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매일같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 무슨 남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라도 되는 거야? 자칫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예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빙그레 웃으며 내게 답했다. 이완 씨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저도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이랍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니는 것도 순전히 저를 위해 사는 거예요. 너가 이기적인 거면 나는 뭐 저기 시궁창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뭐? 웃기지 마. 보육원이나 요양원에서 있으면 돕는 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그야 겉으로 드러나는 보상 같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대리만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리만족이라고? 네, 대리만족이요.
봉사활동을 매일같이 다니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아이들과 친구들,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착하다 그건 진짜. 분명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불우한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거창한 신념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제가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좋아서 하는 것뿐이니까요. 아니, 진짜 착하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뭐야,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바보 같거든. 나는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 나를 보고 예지는 멋쩍게 미소를 지었다. 그보다 오늘은 하루 종일 봉사활동 다니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지 않으실래요? 제 일도 도와주셨겠다. 오늘은 제가 크게 한턱 쏠게요. 그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에이, 오늘은 정말 고마워서 그러는 것뿐이니까요. 그래, 전 그렇게 말한다면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번에도 예지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뭐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한식? 일식? 중식? 아니 양식? 양식! 뭐라도 괜찮으니까요. 아니, 딱히 없는데. 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정말요? 그럼 어제 먹었던 라면집으로 갈까요? 아, 뭔 라면? 아니, 거기 좀 참아주라. 뭔 맨날 라면이야.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석양이 지기 시작한 거리를 함께 걸었다. 어느샌가 어색했던 분위기는 눈녹도 사라지고 나와 예지 사이의 거리가 어제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하면서 말이다. 복잡한 누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껏 쏜다는 게 이거였어? 크게 한턱 쏘겠다는 예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포장마차. 밥 한 끼 때우는데 크게 장소를 가리는 편은 아니지만 마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허름한 비주얼에 조금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왜 그러세요? 저도 라면은 좋아하긴 하는데 매일 먹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혹시 이완 씨는 분식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왜 분식으로 끼니 때울 수도 있지 뭐. 내 기준은 분식은 어디까지나 간식의 수준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이라면 괜찮아요. 이 집 아주머니가 워낙에 인심이 후하셔서 1인분만 시켜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 총각 와서 한번 잡숴봐.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 알겠어. 알겠으니까.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예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포장마차의 안쪽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오뎅 국물 냄새와 국화빵의 구수한 향기가 사방에서 풍겨온 듯했다. 맛있겠다. 아주머니, 떡볶이, 순대, 튀김 각각 1인분씩만 주문할게요. 맛있겠다. 떡볶이 국물 많이 많이 담아주세요. 그려. 아이고, 학생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쩜 그리 말을 예쁘게 하나 몰라. 말도 잘하지, 성격도 착하지. 우리 아들내미가 학생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니까. 얘는 예전부터 이런 성격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학생이 예전부터 얼마나 착했는데. 2달 전인가 잠깐 자리를 비울 일이 생겨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주 오던 학생이 웬일로 자기가 자리를 맡아주겠다고 하지 뭐야. 급한 대로 이 학생한테 자리를 맡겨두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까놓고 말해서 장사는 고사하고 자리만 잘 지켜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말이야, 그 학생이 자리는 물론이고 만들어놨던 떡볶이까지 다 팔아줬다니까. 글쎄, 나 혼자 팔려면 반나절도 더 걸릴 양이었는데 말이야. 하여간 그땐 얼마나 놀랬는지. 그게 왜 제 덕이에요. 아주머니 떡볶이가 맛있어서 잘 팔린 거죠. 근데 진짜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존재 물론 하겠지만 진짜 냉철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요즘 세상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처럼 쓰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진짜 이런 게 되게 좋은 건데 오죽하면 착한 사람을 좋게 말해야 착한 사람이지 나쁘게 말하면 호구라고 해요. 그만큼 세상이 참 아니 제 말은 이런 게임 지금 나와있는 예지 캐릭터처럼 분명 인심 좋고 마음이 넓고 착한 순수 그 자체로 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보기 힘든 게 왜냐면 있을 수 있죠. 왜 없어요.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돕고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 선교활동 도와주러 저기 필리핀에 일주일에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물론 부모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어가지고 그 딸하고 아들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진짜 되게 외지고 저녁 되면 그 전기가 없으니까 불을 못 켜요. 진짜 저녁 되면 진짜 캄캄해요. 물론 저희는 그때 교회에서 이것저것 뭔가 챙겨가지고 이제 불 켜고 이제 뭐 다른 스크린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뭐 영화 보여주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거 외에는 진짜 어두컴컴해요. 진짜 깜깜해요. 우리가 그 불 킨 거 외에는 진짜 깜깜해. 그 정도로 거긴 되게 좀 가난하고 좀 그런 곳이었는데 진짜 그땐 저는 거기 가면서 되게 뭉클했던 게 마음이 초콜릿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초콜릿 박스 하나 이제 차에서 들고 내리는데 아이들이 그거 하나 먹으려고 막 뛰어와요. 하나 달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옆에 있던 그 사모님 딸하고 아들님은 그거를 한 5, 6년 동안 했대요. 그것을. 왜냐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선교하고 희생하고 그런 삶들이 그저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웃음들이 되게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그런 것들 많이 듣고 와 진짜 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게임 나와있는 캐릭터 보니까 그 아이들 좀 생각나는데 지금 아마 그 애들은 분명 성인이겠지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캐릭터처럼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이용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잡담이 길었네요. 진행할게요. 아니야. 내가 볼 땐 분명 길 가던 남정네들이 학생의 외모에 홀라당 반해서 사간 거라니까. 다들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려고 말이지. 아주머니는 뭔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연신 예지와 손뼉을 치며 수다를 떨더니 이윽고 대화거리가 다 떨어진 건지 가만히 앉아있던 나를 물끄러미 쏘아보기 시작했다. 예감이 좋지 않은데. 그러고 보니 옆에 사람은 누구야? 남자친구? 였으면 좋겠다. 뭐랄까요? 부정할까요? 아니면 부정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나갈까요? 근데 이거는 뭐 남자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 부정할게요. 없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정하지 말아봐달라고요. 이건 제 선택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사이일까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정말 둘이 애인 사이였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완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제 자서전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지도. 뭐 아무리 나라고 해도 저렇게 이쁜 여자애랑 멋대로 엮어준다니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 학생이 헌칠한 총각도 데려왔겠다. 기념으로 이 아줌마가 많이 담아줄게. 이거 먹고 다음에도 또 데려와야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 죽겠다.
빌어먹을. 꿀꺽. 예진은 그릇에 수북히 담긴 새빨간 떡볶이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쑤시개로 찌른 다음 천천히 입속으로 가져갔고, 뭐야, 약 3초 후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글씨가 안 보였어.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이완 씨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암만 그래봐야 난 맛도 제대로 못 느낀다니까. 하지만 예진은 이미 다른 떡볶이를 집어 내 입에 갖다 대고 있었다.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